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rist Lives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한국은 11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의 대선 출마 선언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여기 시간으로 화요일 15일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 선언은 미국 공화당의 자멸을 보장한다. 네, 아주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4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최대의 루저, 패배자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에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이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와는 정치적으로 루저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 말하면서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물론 보수 신문이죠. 물론 보수 신문입니다. 네, 뭐라 그래도 보수입니다. 이 보수 신문은 이 루저와 함께 가면 결국 2024년에 우리 모두 함께 보수가 루즈한다, 패배한다. 그것이 거기에 핵심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서 그래야 미국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보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세계적인 미국의 최고의 이런 보수 신문 같은 여기에 필진들은 미국 돌아가는 걸 너무너무 평생을 거기에 바치는 분들이니까 24시간을 거기에 바치는 분들이니까 네,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촌사람이 됩니다. 네, 그냥 손 음모론 그런 거짓말로 그냥 구성된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 그거 보면서 말이죠. 전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전혀 그냥 소설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보수 우파가 한국이나 미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보수가 정말 기여하려면, 정말 바르게 이끌려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제 이것을 말씀드렸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글을 한 24시간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The Trump liability for the GOP. If Donald Trump announces next week he's running for president again, the 2024 election ends that day. 이렇게 데니얼 헤닝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 40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글을 쓴 분입니다. 퓰리처 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 또 여기에 이 편집자로서 퓰리처 상을 2번이나 수상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수상한 그런 아주 미국의 진짜 글쟁이 중에 글쟁이입니다. 네. 탁월한 정치 논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그 민주당에서 좌파가 트럼프 독재자라고 막 그렇게 할 때 변호해 주는 걸 봤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독재자냐. 트럼프가 그냥 4년 더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인데 뭘 그게 독재냐 막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이 트럼프를 상당히 옹호하고 그렇게 미는 분이구나 하고 제가 생각했는데 네, 여기에서 제가 좀 그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공화당을 위한 트럼프 라이어빌리티, 트럼프 부담, 라이어빌리티는 골칫거리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공화당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주에
11월 15일에 대선에 다시 내가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죠. 2010년, 16년, 2020년, 2024년이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2024년 선거는 그날로 당일로 끝장난다. 이렇게 썼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쓸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날로 끝장이 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제가 번역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음 주에 출마를 선언하면 2024년 대통령 선거는 그날로 끝장난다. 그것은 공화당의 자멸을 와이프아웃, 아주 완전히 그냥 망하는 자멸을 개런티한다고 그랬어요. 보장을 한다고. 아이고, 글을 뭐 이렇게 그냥 그 충격적으로 쓰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대선 출마하겠다, 2024년에. 그것은 바로 공화당의 와이프아웃을 보장을 한다. 아주 그냥 자멸할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에 출마해서 조 바이든이 또 나온다면 상대로 패배시킬 수도 있다.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민주당의 2024년에 대통령 후보가 아닐 것이다 하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번에 그 출구조사할 때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다음 대선에 나와야 되느냐, 사람들의 75%가 NO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든 나오지 말라고. 바이든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년 초에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바이든 인기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네. 다시 나오면 안 좋겠다. 네. 그 어떤 우리 보수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은, 그분이 레이건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쓴 분인데, 이 트루먼 대통령 이후로 제일 미국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이 바로 바이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 바이든은 민주당의 후보가 아닐 것이다. 네, 수긍이 갑니다. 만약 트럼프가 출마하고 바이든은 이제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상원 의원인 조 맨친과 같은 유능한 중도파를 후보로 지명한다면 무당파와 교회 거주자들은 다시금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상대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이다. 이 무당파 그리고 이 교회 거주자들이 지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겨준 장본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트럼프가 나온다면 다시금 이제 트럼프를 패배시키기 위해 표를 민주당 후보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 후보에 나온다 그러면 그가 진짜 2024년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공화당은 자멸한다. 즉 이 말은 이제 2024년에 백악관 탈환을 못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또 가져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보수 우파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필진들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격렬하게 2024년 이 백악관을 보수 우파 대통령이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여기 조 맨친과 같은 유능한 중도파라고 했는데, 이 조 맨친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확고하게 민주당이 자기하고 또 이 의원만 빼고 다 그 길로 가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공화당과 같이 그 길을 걸어요. 중도파인데, 정말 이런 인물이 미국에도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진짜 아주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 길은 안 돼. 민주당 전체가 가도 안 돼. 바이든이 빌어도 안 돼.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일을 딱딱 이 민주당원인 이 조 맨친이 막으니까 바이든이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미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소신이 분명한 분입니다. 네. 때로 아주 이 공화당과 아주 그냥 호흡을 같이 맞추는 유능한 중도파, 강력한 중도파를 후보로 지명하면 트럼프는 완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트럼프 개인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요. 트럼프 하면 뭐 그냥 말하면 마치 성경 말씀처럼 믿으려고 그래. 거짓말을 해도 증거가 없는 얘기를 해도 내가 진짜 대통령이고 바이든이 가짜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증거를 제시해야지. 증거 제시를 못하면서 뭐 했다고 그래도 그게 사법법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이 판사들로부터 단 한 명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양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듣고 그냥 덥석 받아먹고 맞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렇게 됩니까?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에 완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나오면 이번 중간 선거의 모든 이슈들, 즉 인플레이션, 네, 낙태, 범죄, 팬데믹, 학교들 문제 많잖아요. 좌파들로 인해서 기후 이런 중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예비선거, 네, 본선거에 나오도록 공화당 내에서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거기에서 오직 한 가지와 관련해서 지지를 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낙태, 범죄 이런 거 뭐 전혀 이런 게 아니라 꼭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지지를 표했다고 하는 건데 그 한 가지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훔쳐갔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 트럼프와 동의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얼간이가 됐던 이 사람이 괴짜가 됐던 이 사람을 미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제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니 망하는 거지. 이러니 이번에 선거에서 그 정도밖에 가져오질 못한 거예요. 바이든이 가장 미국의 트루만 이후에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주 그냥 압승을 하고도 남은데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원 결선 투표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이게 실제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거짓말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내 거짓말에 동의하면 세워주고 진실을 얘기하면 잘라버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까? 트럼프. 네. 예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이. 무슨 주장이 됩니까? 그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했던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들, 불덕, 마스터스, 오즈 다 떨어졌습니다. 다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을 지지했던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은 메스트리아노, 딕슨, 칵스, 미셸, 레이크, 젤딘, 레이크만 지금 아직까지 이 애리조나주에서 이 결과가 통보가 안 됐는데 지금 지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 다 졌습니다. 만약에 이 주지사들하고 상원 의원들을 이 예비선거 후보로 뽑을 때 트럼프가 제대로 된 인물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더라면 지지했더라면 자기 거짓말에 동조하는 사람들 말고 그렇게 했더라면 상원 하원 다 접수하고 진짜 레드 웨이브가 아주 이번에 정말 레드 쓰나미가 될 뻔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겁니다. 그와 함께 트럼프가 패배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레드 웨이브가 아주 거세게 일어났으면 2024년 대선 후보로 아주 확정 짓는 그런 이번에 선거였는데
레드 웨이브가 아니라 레드 리플, 네, 레드 그렇게 얘기하죠. 잔물결, 네. 네. 레드 리플은 네. 레드 웨이브 물결이 아니라 레드 리플을 해서 그만큼 미미하게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내주에 내가 15일 날 내가 큰 소리 친 것처럼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하지 마. 아마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 들리는 이야기로 의하면 조선일보에 뭐 자료가 난 걸 보니까 이제 와서 안 하겠다 그러면 선거에서 패배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무 굴욕적으로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발표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이번에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참 거꾸로 뒤집어요. 요새 하는 거 보면 꼭 이재명이 하고 저 더불어 벌건당 하는 거 하고 여기 지금 트럼프하고 여기 지금 그 공화당하고 하는 게 엇비슷하게 보여가지고 말이죠. 양쪽 볼 때마다 아주 메스껍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주들에서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 아직도 지지 기반이 견고하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말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 이렇게 지지한다 그러면 후보 지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에 동조한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 로브스라고 하는 공화당의 아주 그 유명한 정책가가 한 말이 그겁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가 돼서 나온 후보들, 자질들이 형편없고 후보들이 괴짜 아니면 얼간이 멍청이들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아주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경우에 이런 후보들은 결국 2020년 선거와 트럼프를 덜 강조하고, 트럼프 앞에서는 맞습니다. 트럼프, 당신이 참 진짜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가짜, 훔쳐서 가서 가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 앞에서 쌩긋 웃고 돌아서 가지고서는 캠페인을 벌릴 때는 2020년 선거 얘기도 안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강조별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슈를 중시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속만 따내고, 자기 예비 선거에서 이기고 트럼프 지지받고 나와선 트럼프 얘기 안 하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총선거에서는, 진짜 선거에서는 트럼프만 기반으로 삼은 캠페인, 트럼프 기반 그거 가지고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뿐 아니잖아요. 중도파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여기 지금 해닝거와 다른 이 필자들은 트럼프의 그 임기 대통령 그 기한 동안에 2016년에 승리를 넘어서서 그의 기반을 트럼프의 기반을 확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반을 확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확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수 우파만 하지 말고 중도까지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 바이든을 상대하는 2020을 폐쇄적인 경쟁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무당파, 뭐 교회 거주자들이 반기를 일으키고 700만 표나 더 이 바이든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런 모델을 따랐던 수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아니면 미미하고 미확정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 뭐 하원도 다수당이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며칠 내에 되겠죠. 그리고 상원은 이제 12월 6일 날 조지아주에서 그 두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50% 이상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그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상원을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미하게 미확정된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트럼프 모델을 따랐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짐 클라이번 하원 의원은 흑인입니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진보적인 버니 샌더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입니다. 네. 사회주의자를 택하면, 민주당이 택하면, 후보로 택하면 패배할 것이 분명해지자, 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2020년 대선 후보가 되도록, 그가 지명되도록 힘을 썼어요. 이 흑인 하원 의원인데 아주 관록이 많은 사람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바이든이 그 후보가 되도록 그렇게 밀었습니다. 네, 왜? 버니 샌더스 하면 뭐 지는 게 확실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공화당이 지명을 하면 공화당원들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미국을 잘 알고 있는, 아주 정말 미국에 난다고 하는 그런 그 정치 보수 평론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 누가 나올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들 나오는 그 가운데 제일 약체가 바로 트럼프다. 왜? 여러 가지 짐이 많아요. 세금 포탈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은 것 때문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뭐 1.6 사태, 의사당 폭동 사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기밀 서류 그거 막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곧 선거 끝나면 내년 초쯤 기소가 될 겁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덕지덕지, 예, 기소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떡해. 네. 그래서 약체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지금 지명하면, 공화당이 지명하면, 대선 후보 지명하면 공화당원들은 패배한다, 자멸한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클라이버는 8일 저녁에 CBS와 대담을 하면서, 이날은 이제 선거일 날이었습니다. CBS 방송과 대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지금 일어났던 것과 달리, 중간 선거와 달리 2024년 그 대선을 위해 계획을 해야 한다. 네, 2024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 클라이번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역할을 재지정하는 것을 말하는가? 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그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정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직해져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든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그 바이든을 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 새로운 차세대 인물을 세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네, 그리고 또 중도파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 몇몇의 가장 큰 승리는 공화당 주지사들에 의해 산출되었다. 네, 여기 뭐 다 어떤 주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고, 드샌티스 플로리다입니다. 캠프 아리조나입니다. 에봇 텍사스입니다. 드와인 위스콘신이가 그렇고, 스누는 뉴햄셔가 그렇고, 레이놀즈, 이런 그 주지사들이 아주 큰 승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드샌티스 같은 분이 아주 뭐 이번에 제일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그 2024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 아주 그냥 초손가락에 꼽는, 뭐 만약에 트럼프가 나오면 둘이 격돌하게 될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화요일 지난 선거 때 튼실한 승리를 거둔 인물들로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군에 또한 속하는 이 사람은, 네, 대선 후보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튼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캇, 흑인입니다. 네, 아주 말 잘해요. 네, 스캇 흑인이고, 루비오, 이분은 또 라티노입니다. 그 큐바 이민, 네, 이민자의 후손.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상원 의원 당선된 사람들하고, 주지사 당선된 사람들하고 뭐 너무너무 그냥 아주 지금 행복한 거예요. 공화당에는 아주 그냥 차세대 이런 기라성 같은 이 잠룡들이 지금 아주 그냥
몇십 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또 그 후보군에는 그 헤일리, 네, 유명한 그 헤일리 유엔 대사 지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네, 영킨, 듀시 등이 포함이 된다. 기라성 같은 그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화당에 차고 넘쳐요 지금. 아주 좋은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후보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가면 공화당 망한다고 해요. 백악관 잘안 못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스스로 물러나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군은 대선 후보군은 얄팍하거나 헐벗은 상태다. 해리스, 캐멀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은 후보로 지명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럴 겁니다. 네, 급진 좌파니까 중도로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네, 이번 2024년에 민주당에서 2020년의 후보들 여러 사람들이 나왔었죠. 네, 민주당 후보들 승자로 보이지 않는다. 차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차세대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아마 2024년에 민주당 후보는 중도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맨친, 네, 이분이 되면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쿤스, 워너, 시네마, 이분도 중도파로 유명하죠. 여자분인데 레이몬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각자는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와도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진짜 약체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선거가 마치고 그동안 또 그냥 1.6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재판 문제가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를 탈락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언급한 차세대 이름들은 분열되고 불만스러워하는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슈에 근거한 대선 캠페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차세대를 나와서 하게 되면 이제 이슈에 근거한 대선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공화당원들에게 레드 리플, 네, 공화당이 이번에 그냥 아주 쓰나미 아니면 뭐 웨이브, 거대한 물결 압승을 할 줄 알았는데 레드 리플 그냥 겨우 승리하는 레드 리플을 일으켜줌으로 레드 잔물결을 일으켜줌으로 호의를 베풀었다. 이 말이 참 심사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런 말인데요. 네, 심오한 말인데요. 결국은 뭐 이번에 이렇게 레드 리플이 되니까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대선 출마 선언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차세대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그런 이 판단을 이번에 유권자들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막상막하의 상원과 하원 선거 결과는 등록된 공화당원과 등록된 민주당원 유권자들이 락대인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뭐 참호전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을 벌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공화당이 뭐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지금 우리의 미국의 현재 정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과 마찬가지여서 그저 조금씩 밀리는 그런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전선을 펼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호전이 돼 있어서 조금 밀리고 뭐 이런 크게 이기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양쪽이 단단히 그냥 아주 자기 표를 찍고 하니까 펜실베니아주의 존 페터맨보다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네, 이번에 여기서 존 페터맨이 오즈를 이겼습니다. 근데 존 페터맨은 지난 5월에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공화당 이 후보인 오즈와 이
토론을 할 때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뭐 떨어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걸 보고 민주당원들이 팍 결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페터맨이 저런데 우리가 결집해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페터맨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양쪽이 결집이 돼 있어가지고 약한 모습 보인다면 그냥 더 가서 결집을 해주는 존 페터맨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2024년 대선에서 그 해에는 실수를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잘못된 대선 후보 내놓으면 그 아주 뭐 패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내놓으면 공화당이 결정을 하면 대선 후보로 자멸이다, 자멸. 그렇게 좀 말을 하는 겁니다. 최근의 미국의 정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면 그것은 트럼프가 투표에 붙여지면 민주당의 투표율이 스카이라켓 급등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나선다 하면은 그냥 뭐 반감이 있는 거죠. 트럼프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확 결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만 나오면 민주당이 그냥 뭐 느슨했다가도 그냥 트럼프 나왔어! 결집을 해서 그냥 트럼프 쓰러뜨리려고 그냥 뭐 혈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유세 다니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나서서 막 이러니까 민주당이 결집을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쇼맨십이 강하고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고 독선이 강하다가 보면 그거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패배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의 급등, surge, 급등 배후에 있었던 연합은 소멸되었다. 이 말 맞아요. 네. 그때 진짜 아주 트럼프를 위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됐었는데 저도 거기에 아주 제일 아주 그냥 열심히 했던 연합군 중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 측에 속하는 전데 지금은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30%, 40%가 지금 공화당에서 표가 빠졌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삼선이 힘을 쓰려고 그러니까 힘이 빠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선거 사기 그런 주장하면서 특별히 저에게서 거짓말하는 그런 후보,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트럼프의 기반 자체에 관해서 말한다면 트럼프 혼자보다는 트럼프의 기반, 트럼프 추종자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트럼프 혼자보다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큰 경제적 혹은 문화적 관심사라면 그 어느 것도 2024년 캠페인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트럼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죠. 이건 무슨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히 에너지 같은 거, 미국의 이 에너지 산업 같은 거, 이게 석유 같은 거 꽉 묶어놓고 그냥 아주 에너지 산업, 석유 산업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셰일 가스도 그것도 해서 거기서 석유 뽑아내기만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잡습니다. 지금 이거 가스값 그냥 확 떨어져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에 만약에 그냥 공화당원들이 저거 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2024년에 그냥 백악관 탈환하자고 야단할 거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에 관한 트럼프에 관한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2024년의 대선을 트럼프를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 너희 자신 공화당원들 자신을 위해서 할 거냐 결정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할 것이냐 2024년 선거를 아니면 너희들 자신을 위해 할 거냐.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해야죠.
네, Election Betting Arts .com에 의하면 수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 여기 시간으로 발표를 했는데 2024년 후보 지명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드샌티스의 가능성은 13%가 급등을 해서 37.9%를 기록했는데 트럼프는 19%가 무려 19%가 급락을 해서 37.5%를 기록했다. 허이고, 드샌티스가 37.9%, 트럼프가 37.5%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드샌티스가.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가능성이 뚱합니다. 왜? 트럼프 계속해서 이제 이 재판 뭐 기소당하고 재판 뭐 저하고 그러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점점 그냥 그 빨려 들어가는 거 모양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그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현실 확인이었다. 어제 그제 그 선거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었다. 리얼리티 체크였다. 이 사실을 기꺼이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안 보려고 그냥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만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요. 세상 물정을 모르죠. 네. 침몰하는 배 함께 그냥 빠져서 뭐 죽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2024년에는 백악관을 꼭 탈환해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좋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공화당에 지금 그런 후보들이 아주 뭐 세고 셌습니다. 민주당에는 뭐 거의 뭐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후보들이 나가면 누가 나가도, 트럼프 대신 누가 나가도 그 후보들 가운데 누가 나가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아주 높은 2024년 사실 희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내가 대선에 나와야 되겠어 이러고 나오면 그때 공화당이 자멸한다. 네, 그런 얘기인데 뭐 그때 뭐 꼭 그 트럼프 대선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꼭 뭐 대선 후보가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멸한다고 하는 거는 꼭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미국을 위해서, 공화당을 위해서, 보수우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의 보수우파에게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쏟아 놓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저는 이번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요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번에 레드 웨이브가 일어났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틈에 그냥 함께 올라가는 건데 레드 리플이 되니까 그 잔물결 가지고는 항해가 불가능해. 거짓 증인은 망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번에 어떤 잘 됐어요. 어떤 면에서.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대승했더라면 뭐 지금대로 나가자. 트럼프 뭐 거짓말 뭐 함께 하면서 해도 문제 없더라. 잘 된다. 이렇게 될 뻔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선거 사기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지지 받으려고 그냥 뭐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그렇다고 함께 거짓말당이 될 뻔했어요. 이 공화당은 링컨의 아주 정직한 그 아니스트 에이브의 당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당으로 변모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에게 치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건 미국이 치욕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통령, 도덕적인 대통령, 의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끌어야 미국이 영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이 동영상 좀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으로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 방송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칭찬이 반드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들
신실한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미국과 우리 한국 위에 또 여러분 사시는 그 나라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